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걱정과는 다르게 국내 시장이 그래도 안정화를 잘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흐름을 다음 주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이 시간 통해서 다음 주 투자 전략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음 주 투자 전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시간도 역시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고민하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텐데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연결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힘드신 분들은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에 한 분 한 분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러 두 분과 함께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시작할게요. 네, 오늘도 머니왕 2부 꼼꼼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두 분입니다. 와룡 선생 그리고 김충성 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도 한 주 만에 뵙는데 한 주 만에 확 달라졌습니다. 날씨가요. 너무너무 또 추워졌는데 주변에 이제 감기나 독감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두 분 컨디션은 어떤지 먼저 와룡 선생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네.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날씨는 추워져도 증시만 따뜻하면은 저희 같은 주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습니다. 아, 날씨는 추워져도 증시만은 따뜻하길 바라면서 다음 주는 투자 전략 어떨지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 저희 어떤 섹터 좀 보고 계세요? 네, 지난주에 저 첫 프로에 와서 우리 김충성 위원님하고 제가 공통점 있었죠.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를 여러분께 둘이서 동시에 말씀드렸고 많이 올랐죠. 근데 아쉬웠던 거는 SK하이닉스를 추천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분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개별적으로 했더니 그것도 올라갔지만은 SK하이닉스 참 부럽더라고요. 예, 이번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음 주 겨냥해서 제가 세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정이는 두 가지 섹터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 다음 주에 바로 CS 2025 다음에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그걸 겨냥해서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겠다고 제약바이오를 가져왔고 또 두 번째로는 다음 주에 또 두 가지 큰 우주선이 로켓트가 발사됩니다. 발사체가 지금 발사되면서 우주항공 테마에도 뭔가 주목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으니까 우주항공 쪽 가져왔고 그 다음은 다음 말씀드리고 먼저 제약바이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개최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는 원래 금리 인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계속 적자를 보면서 연구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차입을 일으키고 다른 데서 돈을 끌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들이 만만치 않으니까 금리가 낮아질수록 더욱더 유리해지겠죠. 정말 지금 우리 바이오 산업이 지금 현재 세계에서 우뚝 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금리 인하까지 금상첨화가 되겠죠. 근데 조금 노이즈는 생겼죠. 어제도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금리가 더 내려오지 못하게 금리 인하를 자꾸 주춤거리게 만들어지는 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올해 CS 2025에 상당수의 많은 기업들이 갔습니다. 올해 국내 바이오 K바이오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많이 갔는데 거기 보시면은 AD 신약과 CDMO 자회사 셀트리온 바이오 솔루션스를 관련해서 계획을 발표하는 셀트리온 그리고 ADC 생산 공장을 계획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또한 보톨리움 톡신 관련 보톡스라고 그러죠. 관련해서 휴젤 그리고 이루다를 합병했죠. 이루다를 합병한 미용 의료기기인 클래시스 그 외에도 뭐 이엔셀 D&D 파마텍 그리고 샤페론이나 온코닉 테라퓨틱스 뭐 브리짓 바이오 테라퓨틱스 온 K바이오들이 총출동해서 다음 주에 우리 신문을 장식하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첨생법이라고 있습니다. 첨생법이 다음 달 2월부터 본격 시행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임상시험 허가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또 개발 기간이 단축되면서 우리 제약 바이오 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책이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게 바로 다다음 주 20일이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 2기 정책상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으로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약가 인하를 하거나 앞으로 이런 바이오 시밀에 대해서 CDMO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책을 펼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리가 보통 높았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보통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는 바이오 제약 쪽에 올라야 지수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의 구성 중 한 16%가 제약 바이오, 그리고 코스닥 150, 그러니까 가장 퀄리티 있는 종목들 150개 모은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바로 제약 바이오고, 그건 한 40% 가까이 육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이 올라가는 것은 바로 코스닥 지수가 700에서 다시 800으로 가는 그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또 생물보안법을 얘기하고 있죠. 생물보안법을 하는 이유는 이 미국이나 이런 데 유전자 데이터가 중국이나 이 적성국가로 들어가서 그걸 활용해서 자국에 불리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이오 분야의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의 CDMO 관련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제가 추천드렸던 이엔셀 같은 종목이 앞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다음 주는 제약 바이오 쪽 종목을 봤으면 좋겠고, 종목을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엔셀이라는 종목하고 이엔셀은 지금 현재 딱 눌림목을 쫙 주고 있는 종목이 지금 있습니다. 이 종목은 희귀의약품에 관련해서 하고 CDMO로 해서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다른 글로벌 제약사에서 CDMO 수주를 받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이 종목이 올라가면은 보통 대형주가 다른 중소형 소재 반도체 같으면은 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갈 때 다른 종목들을 끌고 가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SKC가 유리기판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로 갔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 여타 유리기판주가 가겠죠. 이렇게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보시면은 그 눌림목을 주고 이제 다음 주 뉴스가 만약에 JP모건 헬스케어 뉴스가 도배가 되면은 상승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벤트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보는 섹터는 바로 지난주에도 가져왔던 섹터예요. 근데 지난주에 초반에 오르다가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시면은, 제가 지난주에 이 우주항공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는 제프 베이조스가 지난주에 우주 관련해서 로켓을 발사한다고 했는데 그게 연기돼 버렸어요. 지난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이주 계획을 펼치면서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스타쉽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발사를 하는데, 거기에 도전장을 내민 기업이 바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오너죠. 아마존 회장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 기업을 창업해서 여기에서 뉴글레리라는 발사체를 지난주에 발사한다고 했는데 이게 연기됐어요. 이게 발사해서 다시 재사용을 해야 되니까 재활용 로켓이 떨어지는 곳을 잡아놓고 거기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대서양에 떨어지기로 했는데 그때 너무 높은 파고로 인해서 이것을 일정을 연기해서 이게 1월 10일 날, 다음 주죠.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이 또 보여야 될 게 1월 13일 그 다음 날 일론 머스크의 스타쉽이 또 스페이스X에서 발사가 됩니다. 7차 발사죠. 두 가지가 연속적으로 있으니까 아마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두 발사체가 발사되는 것이 우리 앞으로 우주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그리고 러시아까지 해서 앞으로 우주 무기라든가 관련해서 앞으로 패권 다툼을 할 곳은 지구상보다도 우주에서도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주의 신비를 파시기 위해서 지금 인간의 노력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허황한 꿈일지 모르지만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사람을 보내고 거기서 통용되는 화폐를 여러분이 아시는 도지코인을 사용한다고 하죠. 그리고 또한 미니 스페이스X로 평가받는 로켓랩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도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는데 이 우주 발사체를 날릴 수 있는 나라는 그 나라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이노스페이스라는 회사가 발사체를 하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나로호나 누리호는 다른 모든 우리 중소기업들을 기술을 모아가지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우주 발사체 시장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커지는 추세입니다. 시장 조사에 따르면은 2022년에 142억 달러가 2030년에 되면은 320억 달러,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이 우주 발사체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도 몇 개 종목이 있지만 아주 미미하고 실적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세트랙아이라는 회사가 있죠. 지금 세트랙아이라는 회사는 이 회사는 한화그룹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로봇주에서 보셨듯이 로봇주도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어. 바로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은 그거라고 삼성전자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습니다. 이처럼 우주 항공 테마에 우량한 중소기업을 언제 대기업이 눈독을 들일지는 모릅니다. 종목으로 보시면은 제가 추천드렸던 루미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 방송에서 바로 추천드렸는데 살짝 상승하다가 밀려버렸어요. 제가 상승하다가 지금 자금은 지금 시장이 자금 한정돼 있는데 대형주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1조 5천억 가까이 지난 1월부터 들어왔는데 그 자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들어가고 지금은 개인들의 자금들이 테마라 순환매를 가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이 가면 유리기판 갔다가 로봇주로 갔다가 그 빼가지고 또 다른 섹터로 가니까 우주 항공이 또 올라갈 이벤트가 아니니까 뺐다가 다시 유리기판이나 로봇 뭐 갔는데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보셨던 그 양자 컴퓨팅 관련. 근데 양자 컴퓨팅은 이번에 CES에서 젠슨 황이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낙폭이 상당히 과대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주항공 이벤트가 있는 것은 다시 십자도지를 만들면서 루미르도 올라올 채비를 갖추고 있고 이노스페이스도 딱 눌림목을 줘서 120선을 돌파하고 직전 고점이 26,000원까지 갈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AP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컨택도 고점 14,000원 부분에서 자본이 잘 내려와서 지금 올라갈 준비를 딱 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런 종목들을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첫 번째로 이벤트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리는 제약바이오 쪽 눈여겨보시라. 그리고 다음으로 우주항공 발사체가 2개나 있는 그런 우주항공을 다음 주에 꼭 보셔야 될 여러분이 주목할 테마라고 가져왔고 그 다음이 바로 로봇입니다. 그 다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그 섹터가 바로 로봇인데 로봇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급등세를 나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간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아시죠? 삼성전자에서 바로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원래 지분을 가지고 2대 주주로 있었는데 정말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레인보우가 회사가 워낙 기술력이 좋고 로봇 산업에서는 우리나라 기술력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언제든지 자회사로 가져갈 거다는 예상했지만 그렇게 바로 연말에 이렇게 그런 빅뉴스를 터뜨릴지는 아무도 생각 못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로 점상권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삼성전자 원래 갖고 있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에다가 콜옵션이 있었는데 콜옵션을 행사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지주의 지지를 확보하고 그다음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이 뉴스에다가 또 정부에서 또 지난번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바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젠슨 황도 이번에 CES에서 로봇 관련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코스모스인가 뭐 플랫폼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 말고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의 자회사죠. 투자한 회사 그리고 또 테슬라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업데이트 공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원래 이 작년에
원래 인간형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을 테슬라가 먼저 테슬라 봇이라고 해서 옵티머스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로봇이 좀 각광받았는데 작년에 여러분들이 로봇주를 갖고 있으면 상당한 손실을 봤습니다. 하물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시면은요, 예, 작년부터 작년에 고점에 매수하신 분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글로벌 로봇 시장은 오히려 잘 갔는데 우리나라 로봇 시장, 로봇 종목들은 시총이 한 30~40% 다 빠졌는데 이번에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런 뉴스를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국내 로봇 산업이 이 삼성전자가 절실히 원해서 인수를 하고 또 삼성전자가 이번에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했어요. 그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창업자가 있죠. 오준호라는 분인데 이분을 단장으로 선임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 로봇, 보픽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을 이제 사업 확장하고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번에 조주환 LG전자 최고 경영자가 CES에 가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로봇의 최종 핵심 승부처 이 과정을 공략하기 위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준비한다고 얘기한. 그러면서 바로 LG전자가 투자하고 있던 로보티즈, 로보스타, LG전자에서 모터사업부가 분사한 하이젠 RNN,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이렇게 LG그룹의 관련주가 두다둥탕 올라갔습니다. 삼성그룹이 또 다음 또 뭘 또 인수할지.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도 이 로봇 관련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왜냐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티 맞추기를 위해서 못 올라간 종목들이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이 저는 저희 회원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어요. 이 종목은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국내 총판을 맡고 있어서 여러분이 잘 보았던 그 사족 보행 로봇 게이트죠. 스팟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셨을 건데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르라곤가 그 리조트를 감시하는 그 경찰관 같이 이 괴가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렇게 마르라고의 경비견으로 있던 사족 보행 그 스파스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제품이고 그것을 클로봇이 갖고 있는데 언제 또 현대차에서 이걸 또 자회사로 레인보우처럼 인수할지 모르죠. 지금 대기업도 사활을 걸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로봇 산업이고 앞으로 젠슨왕도 바로 말씀드렸죠. 로봇 개발한다고 코스모스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AI를 결합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최근에 뉴스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산업활동을 할 인구가 없어서 동남아의 인력을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분들이 어디에 종사하느냐? 바로 3D 업종이죠. 우리 젊은이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조선이나 이런 힘든 곳에 그곳에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장 그 자신감 있고 글로벌로 강점을 가진 산업인데 그 조선 관련해서 이런 중화학공 여기에 우리 인력이 안 가서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더 없으면은 로봇을 활용해야 돼서 바로 조선 산업에 이번에 보시면은 그 뉴로메카의 로봇이 투입됐습니다. 앞으로 이 제조업의 고유한 타겟책으로 자동차든지 조선산업 이런 3D 업종에 로봇이 앞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집안에 하나하나 로봇계가 애완견으로 있을 시대가 오고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2~3년 내에 획기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유로메카 그리고 시메스라든가 시메스 차분히 올라가고 있죠. 지난번 37,400원에 옵션에 상장된 이후 낙폭을 키워서 반토막이 되었다가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이젠 RM에는 가져왔지만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이런 테마가 어떤 테마가 상승하게 될 경우 여러분 보셨잖아요. 2차 전지 테마가 올라갈 때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는 10배씩 가게 됩니다. 바닥에서. 그렇기 때문에 2배 올랐다고 여기서 끝난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의 성장 그리고 실적이 좋아질 부분은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로서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와룡 선생님과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이제 취임이 좀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 또 미국 고용지표의 강세로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이 또 커지면서 미 시장과 연결해서 국내 시장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와 우주항공 그리고 로봇 섹터까지 종목까지 좀 짚어주셨네요.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의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님은 네.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컨디션은 좀 괜찮으세요? 컨디션은 좋죠. 좋으세요? 다행입니다. 요즘에 감기 환자들이 정말 많아서 두 분이 오늘 안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입니다. 자, 그럼 시장은 다음 주에 추울지 따뜻할지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일단 뭐 시장이 뭐 추울지 따뜻할지 이거에 뭐 집중하기보다는 네. 뭐 섹터 뭐 종목 여기에 집중하시는 것이 뭐 지금 시장에서 좀 맞을 것 같아요. 뭐 시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상하게 또 안 좋은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시장의 등락을 좀 고민하기보다는 뭐 섹터, 종목 여기에 집중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그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일단 뭐 다음 주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섹터들 네, 3개를 골라왔는데 첫 번째 와룡 선생 위원님과 좀 겹칩니다. 또 로봇을 제가 뒤를 이어서 또 가볼게요. 역시나 그 로봇 이쪽을 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이번 주 이 로봇 섹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이제 많은 섹터들이 뭐 부각이 됐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만은 이 로봇이 단연 중심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종목을 본다면은 뭐 로보티즈가 뭐 일단 고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로보티즈가 약 37% 가량 뭐 상승을 나타낸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고, 뭐 TPC도 30% 가량 올랐습니다. 뭐 SB 소프트라든지 그리고 뭐 사면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약 20% 가량 이렇게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뭐 이 정도면 훌륭한 이런 상승률이 아니겠습니까? 뭐 시장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아마도 이들 종목들을 선행지표 삼아서 또 다른 종목들도 또 반응하고 또 움직이는 종목들도 하나 둘 나오지 않겠느냐 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쪽 종목들이 좋았던 데에는 물론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역시나 그 CES 2025 네, 여기 있죠.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LG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라든지 뭐 삼성, 뭐 GS, 포스코 등등 우리나라 이름 있는 대기업들 이 로봇에 정말 진심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는 섹터 뭐 관련 뭐 조금 더 가벼운 종목들을 부각시키기에 충분한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CS 거기에서 이제 그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와 그 협업하기로 로봇 분야에서 협업하기로 이렇게 그 약속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뭐 내용을 본다면은 AI인데 뭐 피지컬 AI 분야에서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AI라고 하면은 뭐 지능이라든지 연산이라든지 하는 이런 그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와는 다르게 뭐 물리적인 뭐 이동이라든지 뭐 활동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그 AI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 보면은 당연히 로봇에 정말 이게 최적화된 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로봇 섹터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외에 뭐 전자, 자동차, AI는 이제 물론이고 뭐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 많은 산업계에서 이 로봇을 정말 채택을 하고 이쪽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당연히 우리가 집중을 하고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고, 일단 연초에 로봇 섹터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이 로봇의 그 또 원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 로봇 쪽은 당연히 봐야겠죠. 물론 또 이제 이쪽 많은 섹터 종목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만은 2개 정도로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 뭐 시메스 그리고 로보스타 정도를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뭐 시메스야 위원님께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일단 차트도 보시면은 뭐 상장 이후에 내내 제한적 등락들이 반복이 되어 오고 있죠. 완만합니다. 완만하게 우상향을 또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추세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뭐 악재가 없다. 근데 이 추세는 깨뜨리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이제 이 추세선과 거의 근접이 되어 있는 지금 자리는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고 저가 매수세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걸 똑같이 위로 올리게 된다면은 이렇게 또 그어볼 수가 있겠죠. 약간 좀 제한된 등락들입니다만은 그래 트레이딩하기는 좋을 거예요. 아래쪽에서는 매수, 위쪽에서는 매도 전략. 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더라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승산 있는 매매 전략이다라고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일단 또 로버스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LG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은 내내 부진했다가요. 또 이제 부진하는 과정에서 반등 과정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오르려고 하면 눌려버리고, 오르려고 하면 눌려버리고, 또 오르려고 하면 눌려버리는 부분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번 올렸는데 안 눌립니다. 옆으로 가면서 또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서 방향성을 좀 모색하는 과정으로 전개가 지금 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주가 레벨업을 위한 또 우상향 추세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상승 초입 국면일 수가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 쪽에서 관련 이슈들이 제법 많이 들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이제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죠. 때문에 이제 항상 우리가 꾸준하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손색이 없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로봇 다음 주 물론 이제 이번 주 많이 올랐다고 해서 쉬어가겠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쪽은 꾸준히 관심 있게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두 번째 말씀드릴 섹터는 자율주행을 좀 선정을 좀 해왔습니다. 이쪽도 역시나 요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섹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관련 이슈들, 긍정적인 이슈들이 섹터 전반에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쪽도 CES 쪽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를 본다면은 현대차, 엔비디아와 또 손잡고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내용들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차세대 모빌리티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어제 현대차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죠. 6%가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손잡고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전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의 발판 또 이제 바닥권을 좀 탈피하려는 이런 거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이 엔비디아가 좀 국내 업체들에게 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일단 이 이슈 외에도 다른 이슈들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무감독 완전 자율주행, 이걸 좀 시험하고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일단 소식을 좀 전해줘 온 부분들 이미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구글과 아마존이 이제 CES 로봇 택시 이걸 좀 이게 좀 박차를 가고 있다는 부분들도 전해지고 있어요. 또 특히 이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와 또 로봇택시 시장 확대를 위해서 또 손잡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제도적으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요, 3월부터 레벨 4, 자율주행 판매라든지 운행이라든지 기준 완화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좀 마련을 좀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화가 됐다라는 부분들, 제가 이제 계속 자주 언급드려 왔던 것이 또 자율주행인데, 그러면서 항상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던 게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먼 훗날의 미래가 아니라고 했죠. 다가온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이슈들, 글로벌 업체들이 정말 액션들을 좀 취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각국의 제도적인 정책들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가미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현실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관련주들의 흐름을 본다면은 이미 몇몇 종목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올랐으면 많이 내려올 법도 한데 안 내려오고 있어요. 이 말은 그만큼 모멘텀이 정말 다분하기 때문에 이런 견조한 주가 움직임들이 이어진다라는 것인데, 역시나 그렇게 올랐던 종목들이 있으면은 그들 종목을 또 선행지표 삼아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올랐던 종목들 대장격 아니겠습니까? 집중하더라도 대장격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 나간다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관련 주들의 견조한 주가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 만큼 눌림이 있거나 조정이 그려진다라면은 그거는 여러분께 절호의 또 매수 기회가 된다라는 것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장격이라고 판단이 되는 관심 종목 두 종목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좀 피론티어. 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피론티어를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지난 11월에 한 차례
탄력을 한 차례 나타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관련 긍정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탄력이 좀 미미합니다. 일단 11월 탄력 이후에 박스권이 그려지면서 좀 제한된 등락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매수세들이 유입됐습니다. 그런데 옆으로 가면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뭐 차익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안 나와요. 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뭐 최근에 이 박스권 상단 형성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주가 레벨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겠죠.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주가의 움직임들 추적하면서 이 박스권 상단 돌파 시 강한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적극적으로 공략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또 SOS로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말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께 또 친숙한 종목이죠. 이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1월 달부터 바닥에서 좀 들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또 12월 들어서는 시장이 원체 좀 혼탁했다 보니까 이런 눌림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계속적으로 또 고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이죠. 아마도 최근에 그 눌렸었던 이거는 또 가격 매력, 또 확대됐었던 이격을 그래도 좀 축소하는 건전한 그 조정이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우상향의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조정, 눌림이라면은 매수의 기회로 여러분들 활용해 보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그 섹터는 조선 쪽을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사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핫해요. 뭐 다른 뭐 로봇도 핫하고 자율주행도 핫하고 양자 쪽으로 핫하다가 좀 식어버리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선은 계속적으로 핫하죠. 뭐 지난 12월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정말 안 좋은 시장. 뭐 때로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좋았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안 좋음의 그 연속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섹터였었습니다. 뭐 그게 뭐 주가로 증명이 된 이런 케이스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뭐 시장의 그 분위기가 획기적으로, 이 트렌드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은 아마도 이 조선주들의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물론 이제 이미 압니다. 이 조선 쪽이 왜 이렇게 좋냐. 이미 여러분들, 저도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수차례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슈퍼사이클 얘기 있죠. 뭐 4년치 일감 다 이미 다 채워놨다는 얘기가 있죠. 도크가 모자라서 뭐 지금 주문하지 않으면은 정말 오랜 후에 배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죠. 또 이제 노후 선박 교체 주기와도 좀 맞물리는 부분이라서 이래저래 지금 조선업계에는 정말 입가에 그 미소가 지금 그냥 나오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어떻습니까? 트럼프 동맹국들과 이제 조선 강화한다라고 하죠. 뭐 중국은 동맹이 아니니까. 사실 글로벌 자체로 놓고 본다면은 중국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은 동맹이 아니니, 네,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그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실제로 이 조선만한 것은 사실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거는 당연히 뭐 근본적 상승 모멘텀이죠. 실적에 또 기여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실적이 또 숫자로 또 증명이 된다? 더 가겠죠. 네, 이런 그 논리로 좀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조선은 언제부터 좋았습니까? 계속 좋았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주가들이 많이 오른 상황이라는 거죠.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호재 만발이죠. 좀 추세를 그려가고 있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조금의 눌림이 있다거나 좀 조정을 받는 상황이다라면은 오히려 그런 상황은 여러분께 뭐 트레이딩 관점이 됐든 긴 호흡에서 끌고 가는 전략이 됐든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 조선 쪽은 강세가 지속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이 아니라 좀 눌림이라든지 조정을 이용해서 좀 그런 상황이 그려진다면 매수를 해보자라는 전략으로 좀 보시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역시나 그 많은 종목들이 있죠. 네,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 번째로 그 STX 엔진 정도를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흐름입니다. 내내 그 제한된 등락들을 반복해 오다가 어제 엊그제부터 이제 이렇게 고개를 드는 모습이죠. 뭐 선박용 엔진이고 또 확실하게 이제 방산과 또 엮여서 본다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중순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정도서부터 해가지고 좀 탄력 그리고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역시나 방향성을 모색하는 충분한 기간적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튀어오르면서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 또 다른 주가 레벨업을 알려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조선 기사제 쪽입니다. 네, 1승 정도를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좀 살짝 기간의 차이가 있다 뿐이 좀 비슷한 흐름이에요. 역시나 이 종목도 지난 11월에 강한 탄력을 나타낸 이후에 뭐 눌림이 조금 깊은 상황이 깊기도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서 충분한 기간 조정을 좀 거쳤습니다. 역시나 그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의 추세를 그려갈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가볍기 때문에 조금의 물량만 들어와도 확 오를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조금만 나오면 확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변동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그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충분하기 때문에 설령 눌림이 깊다 하더라도 오히려 매수에 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로봇 말씀드렸죠? 자율주행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선, 조선이야 계속 좋았으니까 이거는 일단 참고 정도로 일단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는요, 시장의 지수보다는 섹터나 좀 종목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로봇, 와룡 선생과 같은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자율주행과 로봇 기자재까지, 종목까지 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전략 오늘 정리해 보고요. 고민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걱정 많았던 내 종목, 저희 오늘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시간이 닿는 한 최대한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에 고민이 있으실까요? 예, 그 DI. 아, DY요. 네, 예, 매수가와 비중도 말씀해 주시죠. 예, 매수가가 17,500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비중은 한 30%. 아, DI고 17,5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30%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인데요. 와룡 선생과 함께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DI. 네, DI 함께 DI, 전략 좀 네.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DI를 매수 가격이 17,500원이고 지금 현재 수익 중이십니다. 예. 네. 마이너스 났다가 이제 조금 올라가가지고. 네. 잠시만요. 저 DI를 사신 게 매수한 한 두 달 됐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많이 났다가 네. 근래 좀 올라가가지고 이제. DI를 최근에 사신 게 아니고 물려있다가 예. 다시 한 건지 아니면 최근에 올라올 때 사신 그게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예. 지금 DI는요 상당히 저는 좋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그러세요. 예. 네, DI가 지금 보시면은 이 DI는 원래 반도체 검사 장비 있죠. 검사 장비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싸이 아버지 회사입니다. 이 싸이 아버지 회사인데 그동안 작년만 해도 엄청난 급격한 상승을 가져왔어요. 지금 그렇지만 그 이후에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꺾이면서 작년 7월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의 하락과 동시에 같이, 왜냐하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거기서 수주나 이게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면은 같이 동반해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 올라온
부분들은 아마 이 종목이 AI 관련해서나 뭔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제가도 최근에 이 종목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지금 17,500원에서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이고 추세가 아주 좋은 상태에서 지난 10월 달에 한번 사셨던 분의 매물대가 한번 걸리는 자리 때문에 지금 거기에 영향력으로 2만 원 부근에서 춤추춤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돌파하고 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주목할 섹터라고 본 게 반도체였고 반도체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가 디자인 하우스도 오르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지금 그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뭐 스마트폰이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전자기기, 뭐 이런 노트북이라든가 PC에 들어가는 것은 저사양의 반도체죠. 이 반도체 관련해서 그 D램 부분을 중국의 창신 반도체라는 데서 뭐 저가 덤핑으로 그냥 팔아서 지금 삼성전자를 상당히 위협하고 있고 거기에 때문에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HBM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죠. 결국은 AI 시대에 이 검사 장비 테스트로서 DI도 앞으로 또 각광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잠시 눌림목을 또 다시 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2만 원 부분에 매수했던 분들이 다시 원금 회복이 되면은 좀 탈출하고 현금화시킬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때 잠시 눌리더라도 잘 견뎌내시면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더 높은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3만 원 갔던 게 거의 3분의 1토막 갔다가 겨우 올라온 게 저점에서는 2배지만은 아직도 3만 원에 비하면은 아직도 올라온 거 절반 이상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홀딩하시고 5일선 매매를 했어서 만약에 당일날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격도가 높아지면 한번 절반 정도 15% 정도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은 추가적으로 가져도 한 20% 정도 비중 가져갔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은 DI였습니다. HBM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었는데요. 최근에 저점에서 추세를 좀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눌림목이 이제 앞으로 좀 올 수는 있지만 그 시기를 버텨낸다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서전기전 남겨주셨고 매수가는 5,630원, 비중은 51%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손절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김충성 위원님, 네, 이 종목은 원전주입니다. 현재가보다 가격도 높고 비중도 좀 많은 편인데요.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손절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언제 손절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이 원전 쪽으로 보자니 사실 그 비상기업 이후에 그 임 대통령이 그 추진하는 뭐 정책이라든지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제동이 걸린 그런 상황이단 말이죠. 근데 제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AI 시대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전력 수요 급증 여기에 좀 초점을 좀 두고 싶다라는 건데 일단은 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좀 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멘텀은 좀 있기 때문에 뭐 이왕 기다리셨으니까 좀 더 기다리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일단은 좀 드립니다.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은 네, 이런 모습이네요. 뭐 올해 작년이죠. 작년 중순경에 이렇게 지금 중반경에 강한 탄력을 한 차례 나타낸 이후에 내내 흘러내리는 부분이었는데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난 10월에 좀 레벨업이 되나 싶었습니다만은 또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았어요. 또 우여곡절 끝에 지금에 와서 이르렀는데 여러분들 뭐 팁을 드리자면은 뭐 이렇게 지지가 되다가 이렇게 무너진 자리들은 역시나 그 저항이라든지 또 지지라든지 이런 역할을 해요. 좀 최근에 그 상승 시도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눌렸죠. 이 라인에 그 저항을 받은 겁니다. 지금 어찌 보면 중요한 게 그 이런 라인이에요. 물론 이제 이 곳을 뚫어버리게 된다면은 또 슈팅을 한번 이어지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손절을 언제 할까요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중도 많고. 네, 맞아요. 뭐 지금 50%가 넘는 그 비중이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자라는 말씀을 사실 못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약 4,500원 정도의 그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5,000원, 못해도 5,5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러니까는 뭐 매수가가 5,600원 그러면은 거의 손실이 거의 줄어드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4,500원 정도가 넘어가면은 비중 10분의 1이라도 5분의 1이라도 좀 줄이자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순차적으로 5,000원이 넘어가도 비중 축소. 그리고 5,500원이 넘어가면 이제 그쵸 똔똔 본전 수준으로 나오자라는 측면입니다. 나중에 뭐 확실하게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하는 할애가 있더라도 지금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반등 시에 비중 축소. 1차 4,500, 2차 5,000 그리고 3차는 네, 매수가 이상. 이런 전략으로 보자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네, 서전기전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손절가를 여쭤보셨거든요. 상승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자라는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충성 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4,500원 1차, 2차는 5,000원, 그리고 3차적으로는 매수가 이상으로 좀 비중을 잡으시고 조금씩 이제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IG 넥스원 얘기를 해주셨고 매수가는 46,816원 그리고 비중은 5%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LIG 넥스원 4년 정도 됐습니다. 일부는 매도했는데 더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와룡 선생님. 네. 와, 이 종목은 4년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매수가가 맞다면 엄청난 실력자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가가 22만 2,000원대거든요. 네. 더 정말 들고 가도 될까요? 제가 먼저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네, 저도요. 전화 상담이면은 제가 정말 이게 바로 여러분 시청자님들 이게 바로 주식 투자의 가장 정확한 부분입니다. 핵심이고 이 부분 이 투자자의 마인드들과 끈기, 뚝심을 배우셔야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더 많이 샀었을 거예요. 줄여가지고 이제 5% 남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 일봉이 안 보입니다. 예, 4년치를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이게 연봉이거든요. 연봉으로 해서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이 당시에 사신 거예요. 이 당시에 한 5만 원대.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당시에 조금 더 사셨다가 상승하면서 비중을 줄여서 그나마 남은 것이 5%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LIG 넥스원은 뭐 신궁, 뭐 현궁, 궁자 시리즈 나오죠. 현궁, 뭐 이런 궁자 시리즈로 만드는 무기를 만드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자국 방위를 위해서 모든 글로벌 나라들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3년 전부터 꾸준히 상승해 왔고 지금 거의 1차적으로 한계치에 다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한번 오르면은 여기 한 2만 원대라 치고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 추가적으로 또 더 10배 올라서 한 20배. 물론 갈 수 있겠죠. 좋은 종목이.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원래 여기 처음 머니투데이 왔을 때 무기 그러니까 방산주 관련 좋아서 한국 항공우주를 추천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린 바로 다음날 계엄이 터져버렸어요. 저 보시면은 지금 11월에 또 내렸지만은 LIG 넥스원이 하락한 게 보시면은 그 작년에 꾸준히 하락했죠. 그리고 이 12월에 2일날 12월 3일이 바로 계엄 터지면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트럼프가 당선되고 또 각국이 또 방산비를 국방비를 늘릴 가능성도 있어서 올라가지만은 직전의 고점 부근에서 한 번 더 내려와 버렸어요. 예. 그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27만 원은 상당한 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거 실적이 막 늘어나면서 예, 돌파를 하면은 그때 사도 되겠죠. 저는 다시 또 한 번에 반등 왔을 때 저는 남은 거 다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 DNA를 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이렇게 연봉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이 널려 있을 겁니다. 이 성공 DNA를 잘 기억하셔서 제2의 LIG 넥스원을 발굴하시고 한 번 더 여기 전화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번 상승에 이게 더 이상 또 이걸 돌파하고 또 올라간다 해봤자 이런 긴 짱대 양봉이 나오기는 연봉상 쉽지는 않아 보이니까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을 저는 보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정말 좀 기분 좋은 상담이었네요. LIG 넥스원 4년 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굉장한 수익권에 계시거든요. 만약에 반등이 온다면 좀 전량을 매도하고 이번에는 LIG 넥스원이 아닌 제2의 종목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좀 조언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오늘 어떤 종목에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루닛인데요. 네, 루닛이요. 이걸 제가 저희들이 처음에 비쌀 때 한번 샀다가 또 사고, 막 손해보고 팔고 어쩌고 하면 평단가가 한 72,000원 정도 됩니다. 아, 72,000원 매수가이시고요. 예. 비중은 어느 정도 담고 계세요? 비중은 10% 이제 좀 정리돼서 10%밖에 안 되는데요. 아, 네. 본전이 될런지, 비중을 많이 줄이신 편이군요, 지금. 예, 처음에는 한 30-40% 됐다가, 아, 네. 손해보고 팔았다가 올렸다가 막 이렇게 여러 번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72,000원이 지금 어제 너무 많이 빠져버려서 걱정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이 10% 비중을 이제 어떻게 좀 매도하고 수익권까지 올라올지 이게 고민이실 것 같아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김충성 위원과 함께 루닛 전략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전문가님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루닛을 옛날에 비쌀 때 사가지고 8만 원대 사가지고 네. 손해보고 팔고 또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평단가가 72,000원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손해본 것은 놔두고 이제 이 72,000원에서 지금 남은 거라도 좀 어떻게 본전이 될는지. 일단 뭐 루닛은 오르다가 뭐 또 떨어지고. 예, 일단은 좋은 종목이에요. 좋은 종목인데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임원 주요 주주들의 그 매도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좀 확대됐는데 일단은 뭐 이유야 그렇다 치더라도 뭐 주가의 흐름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해요. 네. 네, 일단 차트 뭐 TV 보시고 계시겠지만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시면 최근에 이런 모습입니다. 주요 임원들 매도로 인해서 이렇게 음봉들 짱대 음봉 맞고 떨어진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 그 이후에 좀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내 하락했다가 이제 하락 추세를 이제 벗어났어요. 네, 추세가 이제 전환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흐름 자체는 좀 나쁘지가 않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좀 지켜줘야지 되는 가격선은 아직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보유하세요. 보유가 맞고 지금은 이런 자리들은 지지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6만 원 정도 체크하셔야 돼요. 6만 원은 네. 지지돼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게 주요 주주들의 그 매도가 없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6만 원 정도 혹시나 6만 원을 살짝 하회한다면 추가 매수 관점으로 또 보셔도 되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아, 6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도 가능. 일단은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이제 그 대신에 이렇게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6만 원 정도까지 왔는데 수급이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매수가 없다 하면은 그때 매수하기보다는 좀 더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최근에 그 말씀드렸듯 주요 임원들, 대주주들 이런 매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단기 고점이라는 인식이 있단 말이죠. 고점에서 아무리 조금 밀렸다고 하더라도 주요 주주들이 매도했는데 정말 그게 고점이어서 매도했다면은 이 6만 원도 저점이 아닌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만약에 아직은 보유하되 6만 원 정도까지 만약에 내려오면 그때 수급을 보자. 그때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오면 같이 매수하셔도 되는 거고요. 들어오면 매수하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내려올 때의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 오른다. 또 이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딱 봤을 때는. 막 그런 것 같아. 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막 이렇게. 예. 변동성이 일일비보다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저항이에요. 제가 선 그어놓은 자리가 저항입니다. 예, 6만 원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야금야금 올라오다가 막혀 있잖아요. 약 7만 원 정도에서. 7만 원.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7만 2천 원의 그 매수가 한 번 튀자면은 금방 7만 2천 원 되기 때문에 지금 좀 보유하자라는 것이고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6만 원 정도까지 오면 그때 상황을 봐서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하자라는 것이고. 근데 지금은 좀 약간 제한된 등락이 예상이 되니까 좀 기다리자.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좀 끊긴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6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좀 이슈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기까지 조금은 더 보유했다가 수익권까지 올라오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좀 시기가 힘든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버텨내셨다가 수익까지 연결되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로메카 얘기를 남겨주셨고요. 28,700원 매수가, 비중은 15%입니다. 와룡 선생님, 최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로봇 기업입니다. 앞서 이제 로봇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은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유로메카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종목이기 때문에 유로메카는 지금 가격이 28,720원. 예. 지금 현재 오늘 저희 방송에 지금 나오셔서 고민 상담이 아니라 자랑 상담하니까 전부 다 수익이 나가지고 원래 저도 이렇게 종목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힘들게 막 반토막이 되었다 이런 분들이 시청하시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고민 상담 프로를 이름을 바꿔야 될 정도로 다들 수익이 잘 좋으셔가지고 축하드리고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로메카는 조금 전에도 김충성 위원님하고 저하고 로봇주를 보자고 했고 앞으로 시대의 대세가 되면서 추가적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조금 전에 저도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이 유로메카는 또 왜 그러냐? 유로메카가 조금 제가 조선소에 로봇을 납품했다고 그랬죠. 보시면은요, 이 로봇에서 유로메카의 협동 로봇 옵티란 게 HD 현대사무,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계열,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계열의 조선소가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사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슈퍼 호황이에요. 조선업이 수주 덕후가 꽉 찰 정도로 지금 있는데 그것을 용접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에서 지금 고용해서 오고 있는데 그래도 모자라면은 이제 이 용접할 그 로봇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선박 건조 현장에 용접을 수행할 보시면 협동 로봇 12대를 현대사무에 공급했고 앞으로 다른 조선사에도 납품하게 되겠죠. 거기다가 이 회사는 포스코에서 100억을 투자한 회사입니다. 포스코에서 그냥 100억을 왜 투자하겠습니까?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보고 이렇게 협동 로봇을 통해서 앞으로 고용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로봇이 앞으로 성장성이 좋다고 보고 그렇지만 과거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2023년도, 2024년도 말씀드렸죠. 작년에는 로봇주가 24년도에 거의 뭐 엄청나게 하락을 지만 2023년도에는 벌써 10,000원짜리 주식이 5만 원 그리고 다시 한번 5만 원 갔다 세 번 쓰리봉을 겪고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오랜 동안 이 고점에 물린 분들의 물량을 소화하면서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천천히 실적이 보여지는 걸 보면서 추세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목표를 한 4만 원 정도나 일단 1차적으로 한 3만 5천 원 여기 고점 있죠. 여기를 목표로 지금 현재 28,000원이니까 그 정도 가시는 거를 목표로 하되 거기서 잠시 머물다가 올라가면은 한 4만 원 정도에서 수익 실현해 보는 것도 괜찮고 그때 로봇주가 같이 달리기를 시작하면은 유로메카 더 높은 추세적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로봇주 투자를 잘 하셨고 앞으로도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잘 사셨어요.
네, 이번에는 로봇 관련주 뉴로메카였고요. 매수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매수가가 이제 28,000원대지만 목표가 35,000원에서 이제 많게는 4만 원까지도 잡아보면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수익까지 연결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연결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 종목은 HMM 고민으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3만 원이고 비중은 30%입니다. 자, 이 종목 몇 년 됐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HMM 해운 기업인데요. 김충성 위원님. 네. 자, 어떤 전략이 필요한 종목인가요? 뭐 매각 이슈가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난해 영업이익이 좀 잘 나와요.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몸값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매각도 쉽지가 않은 이런 상황이고 기다려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해상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매수가가 지금 3만 원입니다. 사실 HMM 같은 경우에는 뭐 가벼운 종목들, 뭐 급등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처럼 뭐 정말 끼 있고 세게 움직이기보다는 좀 엉덩이가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말 탄력을 나타내는 것은 좀 쉽지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쉽습니다만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네. 차트를 보실게요. 뭐 최근의 움직임만 보면은 뭐 제한된 등락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겠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3만 원. 네. 딱 넓혀봤는데 작년도 아니고요. 재작년도 아니에요. 네. 좀 더 이제 넓혀보면은 3만 원의 가격이 이 정도 가격인데 언제였습니까? 2022년도에 사셨거나 혹은 그 전에 사셨겠죠. 사실 결단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물론 이제 자유예요. 뭐 마냥 기다리는데 시간이 더 지금 어쩌면 지금까지 기다린 것보다 그만큼을 기다려야 되는 걸 수도 있고 한다라는 건데, 뭐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저는 뭐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중장기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추가 매수는 저는 권하지는 않고요. 지금 바닥입니다. 확실히 바닥은 바닥인데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일단 저항이 지금 이런 라인의 그 위치에 있어요. 좀 넓게 약 22,000원 정도까지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2,000원 정도가 근본적으로 보면은 좀 목표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짧은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네, 이런 라인을 정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2만 원이 넘어가는 2만 원이 넘어가면 일단 비중 축소, 그리고 2만 약 3,000원 정도가 돼도 비중 축소, 그러니까 반등을 이용해서 점차적으로 좀 비중을 줄여가고 좀 더 끼 있고 세게 움직이는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간다면은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좀 소갈이 했던 것들을 좀 만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요, HMM이었습니다. 추가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 기다림이 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2만 원대까지 좀 올라온다면 그때부터 비중을 축소하고, 비중을 이제 모두 다 좀 줄이셨다면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조언해 주셨습니다. HMM 걱정 많으시겠지만요, 조금만 힘내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까지 잘 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과 함께 두 분의 종목 AS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룡 선생님, 저희 종목 먼저 볼까요? 네. 루미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6일에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셨고,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 루미르의 이제 흐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을지 한번 세워볼게요, 전략. 네. 저희가 가져왔던 다음 주 두 번째 섹터 우주항공에 있는 바로 종목이 루미르였고, 네. 루미르가 지난주 추천드리고 초반 상승 양봉 나왔다가 화요일 날 그 다음 되밀렸습니다. 우주항공주가 전체적으로 다 밀렸었는데 워낙 다른 쪽이 잘 가니까, 그죠? 유리기판이라 다른 반도체 쪽. 그러니까 이 루미르는 조정을 받았지만은 이 루미르가 하는 게 위성, 사르라고 해서 지구 관측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관측 위성으로 북한 곳곳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죠. 그리고 기후 변화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주항공 다음 주에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은 다시 추가 상승하면 지금 12,000원에 있던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잘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홀딩하면서 좀 추가적 매수도
좋지 않을까 제가 전략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루미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상승률 조금 더 높여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의 종목도 AS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는 SY스틸텍 먼저 볼까요? 이 종목 저희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시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올랐던 종목이죠. 이제 그 당시에 140% 육박하는 상승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건설주가 끔틀거려서 그런지 요즘도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벌써 이제 현재가가 9,000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재건 쪽에 우크라이나 재건 쪽 대장주죠. 네. 이슈 살아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고 네. 오히려 눌린다, 조정이다, 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말씀도 계속 드려왔습니다. 만약 이런 관점에 접근하셨다면 분명 좋은 결과들을 또 얻고 있을 거예요. 일단은 어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는 뭐 트럼프와 뭐 푸틴이 뭐 회담을 뭐 준비 중에 있다 이런 내용들이 또 전에 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전쟁이라는 게 좀 끝나야 끝나는 건데, 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라면은 언제든지 또 이제 또 그 종전과 관련한 휴전과 관련한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멘텀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정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매수하셨어야 하는 최적의 좋은 자리에서 정말 추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르고 눌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러니까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향의 추세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눌릴 때만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은 또 좋은 결과가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멘텀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게 뭐 중요한 것이고 뭐 살아있는데 이런 눌림을 준다? 그러면은 매수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자리들은 눌릴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모멘텀 살아있다.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자. 오히려 추가 매수 가능하다. 혹은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뭐 지금은 또다시 이제 추세 하단과 거의 근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제 고점 상단 돌파를 좀 시도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일단 긍정적 시간 여전히 유지해야죠.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 네,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한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적으로 AS 드릴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단을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자리를 어찌 보면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되고요. 네,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니까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자가 일단 결론입니다. 네, SY스틸텍 여전히 이번 주도 긍정적인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또 얘기해 주셨네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도 AS를 한번 해주셨는데요. 제로투세븐입니다. 유아 의료용품 기업이고요. 단기간에 상한가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흐름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 보고 계세요? 이것도 뭐 모멘텀 살아있죠, 뭐.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움직였던 그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 당연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후보자들의 그 정책들도 쏟아질 건데 단골 정책이 저출산 관련이에요. 물론 이제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저출산 관련해서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수백조 원을 그동안에 투자를 수백조까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많은 돈을 좀 투입했습니다만은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음에도 이상하게 때가 되면 저출산 관련 이슈가 나오니까 좀 단골, 네, 정책적인 부분에서 단골이라고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최근에 그 눌림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이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역시나 시세가 나올 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눌렸습니다만은 살아 있잖아요. 뭐 조기 대선이 이게 물론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된 헌재에서 탄핵이 뭐 인용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인용이 될 경우에는 대선 이어질 거 아닙니까? 일단은 명확하게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역시나 이것도 살아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최근에 있었던 이런 조정처럼 눌린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 눌릴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좀 뭐 여유롭게 봐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만은 만약에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눌림을 준다? 역시나 매수의 기회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뭐 지금 자리도 사실 분할 매수로서는 신규 매수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로 투 세븐까지 저희 다시 한번 AS 봤고요. 이번에는 다음 주 시장에서 담을 만한 새로 종목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룡 위원님, 저희 지난주에는 우주항공 쪽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종목을 담는 게 좋을까요? 이 방송에서는 세 섹터만 가져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는 종목을 가져왔어요. 어떤 섹터에서 왜냐하면은 나오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할 섹터들이 지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 이슈가 2개 있죠. 이벤트가 지금 우주 항공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슈가 있고 우주선이 발사된다고 했고 또 JP모건 헬스케어 있죠. 거기서 2개를 섹터를 가져왔고 또 로봇 2개가 겹칠 정도로 너무 좋아 보이는 김충성 위원님하고 같이 겹친다는 건 전문가들이 겹친다는 건 지난주 반도체 보셨죠. 둘이 겹치니까 큰 상승이 나왔고 로봇도 유망할 섹터. 근데 제가 하나 더 가지고 싶은데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방금 전 위원님이 SY 스틸텍으로 했죠.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 테마입니다. SG를 가져왔습니다. SG. SG는 어떤 종목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도로 포장할 때 아스팔트 깔는다고 보셨죠. SG라는 종목은 아스팔트 관련이라고 보십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관련인데 여러분이 전쟁을 재건하면은 가장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먹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일단 도로부터 깔아야 되겠죠. 이 아스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이 SG는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내 1위 업체에다가 아스팔트를 깔 건데 내수로 우리 국내에만 유망하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이제 올해부터 내수 기업이 아니라 수출 기업의 변화를 지금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 아스콘이란 생각해 보세요. 아스팔트는 바로 온도가 낮으면 굳어버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공사 현장 보시면 아스팔트 뜨거운 연기 나오면서 그렇게 롤러로 밀고 있죠. 이 아스콘의 특성상 특정 온도 이하에서는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생산하는 곳에서 만들어서 바로 깔면 됩니다. 근데 이 SG는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회사가 스틸, 철강 공장에서 슬래그라고 철강 부산물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아스팔트를 까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뭐가 유명하냐면 유럽의 빵 바구니를 할 정도 옥토가 비옥해서 밀이라든가 농산물 많지만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게 바로 아르셀로미탈 이런 철강업이 유럽의 큰 철강소가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거기서 철강 부산물이 이 폐기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을 바로 SG가 활용해서 이 부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특허 출원을 완료했어요. 에코스틸 아스콘이라는 신제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지금 현재 겨냥하고 벌써 특허 출원해서 이제 수주 확보를 예상하는 거죠. 지금 차트로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왜 제가 이 종목을 어제 말씀드렸냐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가 그 전날 올랐지만은 그 부분이 여러분 아셨지만 뉴스로 보셨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당선자가 공화당 주지사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푸틴이 나하고 만나려고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급등세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 화답하는 말이 나왔어요. 트럼프 당선인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한 조율 중이다라고 했는데 크렘린궁 대변인이 트럼프 당선인 대화 의지를 환영한다 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한다면은 거기를 환영하면서 회담 개최에 대해서 푸틴은 전제 조건 없이 언제든 만나겠다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다시 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방금 줬던 SY 스틸텍 같은 건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SG 같은 경우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서 충분히 볼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차트상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고점대에서 지금 딱 삼각 수렴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삼각 수렴이 된 상황에서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데 위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겠나 해서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종목은 추천주를 가격 전략도 말씀드리면은 제가 한 4,000원 정도로 지난번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고 추가적으로 수출 기업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면 이 부분 능가하겠지만은 일단 4,000원을 제가 목표로 단기 목표로 잡았고 2,500원 정도 자리에서는 만약에 저는 손절 안 해도 왜냐하면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평선이 꾸준히 올라오는 거는 내려왔을 때 오히려 매수 타점 자리인데 지금 이 방송 특성상 저는 2,500원에 손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잡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 투자 전략 섹터를 짚어드리는데 그때 이제 말하지 못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이제 공략주로 소개를 해주셨고 아쉬우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재건주로 SG 오늘 소개해 주셨고 목표가 4,000원, 손절가 2,500원까지 설정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의 공략주도 궁금합니다. 자, 위원님, 네. 위원님도 혹시 재건주 준비해 주셨나요? 아니요. 아닌가요? 네.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네, 자율주행 쪽 준비를 했고요. 자율주행, 네. 저는 그쵸.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서 종목을 계속적으로 선정을 좀 하고 있어요. 뭐 거기서 뭐 자율주행 쪽 SOS랩도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해요. 앞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라이다 업체인데 최근에 뷰론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같은 라이다 업체와 뭐 MOU를 체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글로벌 이 자율주행 시장을 좀 공략하기 위한 부분들, 뭐 시너지를 얻기 위한 부분들이고 지금 계속적으로 자율주행 관련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 트렌드에 맞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이 시장 트렌드에 여러분들은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뭐 주가의 위치 뭐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 간다면은 그만큼 승산이 있다라는 것 좀 여러분들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최근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최근에 뭐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 그려지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지난 11월부터 본다면은 많이 올랐어요. 약 5,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몇 배 올랐습니까?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더 갈 수 있다.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들이 그려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눌림은 이격을 축소하는 건전한 조정이었다는 판단이 되고 이런 추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은 상장 시점에 형성이 됐었던 시초가 부근 네, 2만 원이 넘어가는데 약 2만 원까지도 엿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런데 이제 가격 전략을 본다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6,000원 바로 직전 고점입니다. 직전 고점 넘어가면서 16,000원 정도까지는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손절 가격은 뭐 사실 이것도 좀 눌리면 오히려 그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전략으로 충분히 취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만은 그래도 역시나 방송 특성상 손절 가격은 11,500원 정도 설정하고 대응하면 무난할 것이다 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충성 위원의 공략주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자율주행, 계속해서 자율주행 쪽 밀어주고 계시는데 이번 주 시장도 역시나 시장이 자율주행에 반응을 했습니다. 과연 다음 주 시장도 이런 흐름 이어갈지 저도 좀 기대해 볼게요. SOS랩 소개해 주셨고 라이다 전문 기업입니다.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1,500원까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위원의 공략주 모두 공개됐습니다. SG와 SOS랩인데요. 두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머니왕 2부 이제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꿀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방송 마친 후에 두 분이 또 무료 공개 방송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좀 물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먼저 월용 위원님. 네. 네,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은 어떤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주셨나요? 제가 작년에 머니투데이에 와서 작년에 제가 출연할 때마다 주가 지수가 빠졌어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달라질 거라고 하고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를 그 방송 3번 정도를 장이 열리는 날은 출연하는데 제가 온 날 매일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다음 월요일 날이 좀 걱정은 되긴 합니다만은 지금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 밖으로 강하게 나와서 미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장은 거기 약간의 충격으로 장 초반 조금 하락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그때가 매수 찬스라고 보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때 공략할 만한 오늘도 좋은 섹터들을 김충성 위원님과 제가 알려드렸고 거기서 또 세세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공개 방송을 하면서 제가 두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시오 소프트텍하고 현대오토웨브. 그 자율주행이 좋다고 하는데 바로 우리 김충성 위원님이 그 종목을, 그 섹터를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무방에서 났던 종목이 28% 정도 나왔습니다. 오늘 다음 주에 유망한 신년 유망 섹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의 시간도 준비를 했습니다. 핫 섹터, 핫 종목 뜨겁게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요즘 시장이 뭐 가는 종목만 왠지 가는 것 같아요. 뭐 네. 한 해가 바뀌어서 더 좋은 것들이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정말 가는 종목들만 가는 듯한, 그렇다 보니까는 때로는 좀 대응하기가 좀 까다롭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점에 있는 거 따라가자니 물릴 것 같고, 네, 저점에 있는 거 하자니 언제 오를지 모르겠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핵심은 시장 트렌드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 오래 안 걸리고 또 적절한 결과를 얻어올 수 있을 것인데, 잠시 공개 방송에서는 네, 요즘 시장에서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 또 그에 맞는 매매, 그런 꿀팁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주말 사이에 이 두 분과 함께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